안녕하십니까. 합격신화 국어 양철식 선생입니다. 오늘 현대시 5강 수특 104페이지 윤동주 그리고 최두숙의 성례꽃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긴 얘기 하지 말고 바로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윤동주부터 시작해서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예. 잠깐만요. 다음으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옵션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 윤동주가 일단 살았던 시기 잠깐 말씀드릴까요? 윤동주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윤동주 또 그리고 이육사요. 수능에 가장 다기출되는 작가들 아닙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작가들 있죠? 자, 저항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일단 나오면 뭐가 일제강점기란 거를 보셔야 되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대체로 뭘로 나타냅니까?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내요. 자, 다시 오늘 강의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인트를 잡을게요. 시를 읽을 때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뭘 드러낸다고요? 시대적 배경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런 거죠. 이 시에도 보면 밤비가 속살거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밤이란 얘기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밤이란 시간 자체가 바로 일제강점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은 또 하나는 자성찰의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이고 비까지 내립니다. 어때요? 밖을 못 나가죠. 내면에 침잠하는 시간.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 공간적 배경 아닙니까? 육첩방이라는 배경이 결국 뭡니까? 일본식 다다미 방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식 다다미 방이 어떤 걸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본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 치하라는 것을 드러내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일제 현실 상황이 어떻다고 하면 구속적인 상황이다. 이 6장 다다미를 붙여놓은 거 상당히 좁은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는 게 이제 구속이나 뭐 억압적인 형태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해 봅시다. 밤이고요. 육첩방에 있어요. 어떻든 얘기가 상당히 억압적이고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정도 되겠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왜 슬픈 천명이라 했습니까?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적극적인 어떤 저항이란 게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현실은 상당히 어떤 겁니까? 암울한 상태예요. 그 암울한 속에서 자기는 뭡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어떤 시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래도 시를 적는다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이 드러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땀내와 사랑내 폭언이 풍기. 이 땀내는 뭐 부모님의 사랑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죠?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자, 이 늙은 교수 왜 하필이면 늙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배경을 잘 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배경이 바로 뭐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요. 시어를 읽을 때 수식어, 서술어 이걸 토대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시어의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자, 이 늙은 교수는 어떤 겁니까? 시대 상황을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지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적 고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메마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의 강의. 그러니까 자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부모님이 주신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요.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은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다 어디 갔겠어요? 일제 탄압에서 잃어버리는 거죠. 자, 다시요.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암울한 처지다. 억압받고 있다.
자, 그런데 나는 뭐다? 시인이다. 시인이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걸 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시를 쓰는 거다. 부모님이 주신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에 잠겨 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떠나버린 거죠. 자, 이 핵심 정리는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 정리를 따로 보라는 얘기는요. 얼굴이 크니까 좀 잠깐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꼭 봐주셔야 될 것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이 시 속에서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 시의 이제 윤동주라는 사람의 특성인데요.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가 상당히 둘로 나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 유사한 시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자기가 의문형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요, 어떤 나겠습니까?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침전하다가는 쭉쭉쭉 밑으로 깔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자꾸 가라앉는다는 얘기지요. 뿐더러 이 침전은 내면적인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자아 성찰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뭐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 성찰을 통해 얻은 자신의 어떤 결과물이지요. 자,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무의미한 삶에 대한 회의감을 난 도대체 뭐하고 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 자아가 내적 자아와 뭔가 다르다는 걸 계속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찰을 통해 얻은 결과에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난 도대체 뭐하지? 야, 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부끄럽구나. 육첩방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자, 요건 정리 끝내볼까요? 예. 도덕성이란 말 잠깐 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괴리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부끄러운 삶이라는 걸로 귀결되는 거지요.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년을 변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1년을 변주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현실 인식을 해보겠다.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해보겠다.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있어야 될 건가?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앞에서 말했을 때 상당히 어떻다 했습니까? 시인이란 게 슬픈 천명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친구들 다 죽어버렸다. 없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듣고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참 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죠? 자, 지금 나는 어디 있지? 다시 한번 현실을 인식해보니까 남의 나라에 있어. 어떡합니까? 이제 바뀝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등불은 뭐겠습니까? 뭔가 밝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희망, 일제강점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해봐야겠다 이제. 어둠 뭐겠습니까? 지금 시대적 상황이죠. 부정적 현실. 자, 대비되는 시어가 나타나는 거죠. 시대처럼 올 아침은 매일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 아침, 여기서 아침은 뭐겠습니까? 광복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광복은 될 것이다. 라고 최후에 나가 생각하죠. 이 나라는 어떤 나예요? 성찰을 끝낸 자예요. 이미 성숙해버린 나죠.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자. 앞에 있는 나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나가 성찰을 끝낸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면적 자인 거죠. 반면에 뒤에 있는 나는 어떤 겁니까? 손을 팍고 있는 무기력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가 서로 뭐 했다는 거면 악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자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자, 이 시장 전개를 잠깐 보시면 크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자아의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아와 어떤 자입니까? 내적 자아하고 외적 자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예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적 자와 외적 자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는 뭡니까? 성찰을 해요. 성찰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 자아 합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자아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이상이라는 작가가 떠올라야 될 겁니다. 자, 이상과 윤동주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아 합일에 이를 수 있는 자아와 시인과 그렇지 않은 이상은 끝끝내 자아 합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아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현실적 자아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자아의 모습이 사뭇 다르더라. 그래서 성찰을 해봅니다. 자기 반성을 해보는 거지요. 그 결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3단계 구성인데 이 윤동주라는 사람의 시가 대체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제가 포스트를 만들어서 다 블로그에 올릴 거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시인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되게 뭐 이상이라는 작가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작품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 성애꽃이란 시입니다. 최두숙의 성애꽃인데 성애가 뭔지 아시죠? 온도 차이로 인해서 유리, 창 이런 데 이렇게 맺히는 물방울을 성애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성애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새벽이란 시간과 시내버스. 이 새벽도 잘 생각해 보시면 밝아오기 이전 아주 이른 시간이잖아요. 시내버스란 공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죠. 거기에 새벽입니다. 그죠? 거기서 서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리는 이 찬란한 치장이 뭐겠습니까? 제목 보세요. 성애꽃이에요. 실제로 뭔 치장을 했겠습니까? 바깥은 춥고요. 안은 사람들의 호흡을 통해서 따뜻해집니다. 온도 차이로 인해서 차창에 뭡니까? 성애가 껴요. 그걸 찬란한 치장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성애꽃은 이 시에 뭐예요? 시적 대상이 그죠? 시적 대상입니다. 자, 화자는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찬란한 치장이라고 해요. 다른 말 좀 더 볼까요? 이 시에서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좀 더 넘어가 보시면 아름다움이란 말을 씁니다. 즉, 그러니까 화자는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뭡니까?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애꽃이 아까 누가 만든 거랬습니까? 예, 서민들이 만든 거랬어요. 서민의 숨결이 들어가서 이 서민의 숨결이 만들어낸 게 성애꽃이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성애꽃에 대한 애정은 뭐예요? 서민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시는 간략히 줄이면 이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란한 치장이라는 것은 좀 이따 계속 나오는 네모들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좀 지워드릴게요. 자, 네모 앞으로 쳐놓은 것들은 다 성애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은유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혹한 일수록, 자, 찬란한 치장이랍니다.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혹한 일수록, 춥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춥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자, 춥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추위도 뭐예요? 어찌 보면 배경이에요. 배경.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 시대적 상황이 어떤가? 힘들고 괴로울수록 뭐가 핍니까? 성애꽃이 선연이 핀다 이런 말 나와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애꽃이 선연이 핀다는 것은 힘들수록 뭐가? 힘들수록 성애꽃이 잘 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괴로울수록 어떻습니까? 꽃이 피어요. 네. 좀 더 가볼까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자, 이 처녀총각부터는 자, 선민들의 삶이 담긴 곳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외파는 실업자. 이 쭉 보시면 이 처녀라든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다 실업자 다 어디에 등답니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성의 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간밤의 입김과 숨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성의 꽃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떻다는 겁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맞죠? 나는 무슨 전람의 온도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이거는 뭐예요? 자, 하나 더 쓸게요.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에는 어떤 내면적 심리가 내재되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문학 속에서 행위가 나오면 이 인물의 이런 행위를 생각해봐요. 왜 이랬을까? 왜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보겠습니까? 애정이에요, 애정. 서민들의 삶을 한번 이해해보겠다. 널 좀 더 이해해보겠다는 일종의 애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꽃 이파리 하나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 이런 건 역설적 표현이 되겠지요. 자, 취한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빠져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봅시다. 제가 정리해놓은 건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요걸 땡겨서 써볼게요. 제 얼굴 없애줄 테니까 좋죠. 자, 뭐 보란 얘기 했습니까? 시 속에서도 배경이 나와요. 이 배경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이 처지를 알아야 뭐요? 화자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화자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수식어라든가 뭘 잘 보았습니까? 서술어를 토대로 해서 뭘 파악하라?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라. 그죠? 어떤 말이 앞에 수식해주고 있느냐, 어떤 말로 풀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어의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자, 이 화자의 행위가 드러난다. 행위. 어떤 특정한 행위가 드러나는데 이 행위의 내면에 깔려있는 심리를 이해해봐라. 이 심리가 뭔데요? 다른 말로 정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독해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자, 여기 사용된 표현법만 잠깐 정리하면 자, 마지막에 나와있던 역설적인 표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건 은유법 나와있던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 이 막막한 한숨도 누굽니까? 이게 성의 꽃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이 서민들의 애환이 드러나고 서민들의 열정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뭘 만들어? 한숨을 쉬면서 성애가 피는 거예요. 정렬, 숨결을 쉬면서 뭡니까? 성의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숨과 정렬의 숨결이 다 뭐예요? 서민들의 호흡이에요. 이 호흡이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성의 꽃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됐죠?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 꽃 한 입을 지우고 이마를 갖다 대봅니다. 행동이죠, 행동. 이 행동이 뭐예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 미친 것도 아니고. 예, 바로 서민들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삶을 이해해보겠다. 함께 느껴보겠다. 공감. 한편으로 연민.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가 시적 대상이 누굽니까? 성애꽃이에요, 성애꽃. 성애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민들에 대한 화자의 정서, 즉 애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대상이 바뀝니다. 들컹거린 창에 어리는 푸스컨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에 먼저 금지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가 시적 대상으로 됩니다. 맞죠? 시적 대상이 있었고요. 새로운 시적 대상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보세요. 푸석한 얼굴이에요. 초췌한 얼굴이죠. 상면 전환됐단 말입니다. 함께 길을 걸었대. 함께 길을 걸었던 동일한 일을 했는데요. 정의로운 일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느냐?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살인을 해도 면회가 돼요. 근데 면회가 금지됐다는 얘기는 당시 시대가 어떻다는 얘기는 상당히 억압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시적 대상이 성의 꽃에서
함께 길을 걸었던 친구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드러나 있는 거고요. 또 이 친구도 어떤 겁니까? 상당히 힘든 세월 속에 살아갔던, 뭐 자신도 함께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도 되고 연민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가 하란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된댔습니까? 시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 상황을 인지해라. 그리고 그 배경을 통한 화자의 처지를 이해해야지 화자의 정서가 이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반드시 그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식어 잘 봐라, 서술어 잘 봐라. 자, 그런 말들이 시어의 의미를 평가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서를 드러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한 100명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오늘 개념 강의까지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정서만 중요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수능에 출제 때 정서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뭐도 나옵니까? 표현법 문제 꼭 나온단 말이에요. 표현법 문제가 꼭 나오니까 표현법 문제를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 시에서 그럼 어떤 표현법이 눈에 보이나요? 역설법 아까 보셨죠? 비유법이에요. 은유법들. 이거 정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5강 강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잠시 쉬고 여러분은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요. 수능 대박을 위해 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